그럼 토요 랭킹쇼가 뽑은 오늘의 첫 번째 할 랭킹으로 갑니다. 바로 북한군 파병입니다. 그동안 러시아 파병을 부인해오던 북한이 어젯밤 돌연 그런 일이 있다면 국제규범에 부합한다며 사실상 파병을 간접적으로 시인했습니다. 파병된 북한군, 이르면 내일 전투 지역에 배치될 거란 관측이 나오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Что и как мы будем делать, это уже наше дело. 스튜디오에는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이종근 시사평론가,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김수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앞서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러시아 푸틴 대통령 북한군 파병을 부인하지 않은 채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라며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듯한 모양새를 취했습니다. 러시아에 이어서 북한 역시 파병과 관련해 첫 공식 입장을 냈는데요. 어젯밤 조선중앙통신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외무성 러시아 담당 부상의 입장을 전한 겁니다. 그런 일이 있다면 국제법적 규범에 부합한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문성국 센터장님, 네. 이 파병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확인은 피했지만 결국 사실상 인정을 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동안 북한과 러시아의 반응을 보면 뭐 거짓 선동이다, 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 증거가 서로 상충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부인하거나 침묵으로 일관을 해왔거든요. 예. 더 이상 그걸 부인하기 어렵다는 그런 판단을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푸틴도 사실상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보였거든요.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다라고 하면서 지난 6월 합의한 러시아 북한 간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련된 조약을 언급을 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북한 외무상도 공식 보도는 아니지만 뭐 그 형식을 조선중앙통신 기자 답변하는 식으로 우회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예. 뭐 국방성이 알아서 할 일이다, 내가 답변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그러나 그런 일이 있다면 그건 국제규범에 합한다 그러는데 그 말하는 국제규범이 뭘 얘기하는지 저는 도저히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북한이 태도를 바꿔서 첫 입장을 내고 이 파병을 간접적으로 시인한 배경이 무엇일지를 두고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센터장님, 이 푸틴 대통령이 어쨌거나 사실상 파병을 시인하는 듯한 발언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더라고요. 예, 지금 뭐 러시아와 북한은 완전히 공동체로서 입을 맞추고 함께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 러시아가 부인하면 북한도 부인하고, 러시아가 시인하면 북한도 시인하는 그런, 절대적으로 북한은 러시아를 따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푸틴이 뭐 사실상 시인하는 발언을 이미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걸 부정한다는 건 말이 되질 않는다. 예. 러시아와 입장을 같이 한 것이죠. 그래서 이미 이걸 부정하기에는 너무나 명확한 증거들이 나왔잖아요. 예.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우리 국정원도 증거를 제시했고, 그동안 신중한 입장을 취했던 미국과 또 나토까지 확인했다, 명백한 증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할 수 없다, 더 이상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고요. 자기들이 행동을 정당화하는데 더 지금 힘을 싣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결국에는 이 국제사회에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파병 관련 정황들이 계속 포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북한의 압박이 됐다, 부담이 됐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건 뭐 소위 빼박이라고 얘기인데 도저히 이거 벗어날 수 없는 명백한 증거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국민들도 하도 영상들을 많이 보셔가지고 이제 눈에 익숙하실 텐데, 실제 장비를 보급받는 그런 영상들, 또 부대에서 훈련받는 중에 북한 말이 튀어나오고, 이런 이 각종 영상들은 도저히 부정할 수 없는 것들이거든요. 예. 그걸 계속 부정한다면 더 인식만 나빠질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그럴 바에야 이게 정당하다라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정면 돌파를 하자, 이렇게 입장을 러시아와 북한이 정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 북한은 국제법 규범에 부합하는 행동,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한미일 세 나라는
북한군 파병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다.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북한의 파병은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으로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안보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라는 데 한미일 공의 의견이 일치됐습니다. 파병에 따른 내부 군사협력의 진전 추이에 따라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 대응 방안을 포함해 밀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 파병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미일 안보실장이 미국에서 회동을 했죠. 앞으로의 상황에 따라서 좀 긴밀하게 공조하고 또 시나리오별로 대응을 할 거라고 하는데 어떤 대응이 좀 가능하죠? 일단 단기적으로는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에 대해서 유엔을 포함해서 한미일이 공조를 통해서 보다 더 높은 수준의 제재를 아마 협의를 할 겁니다. 네. 그런데 중장기적으로는 지금 유럽에서의 어떤 전쟁이긴 하지만 이것이 동부아시아, 더 나아가 인도태평양 지역에 당연히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고요. 이렇게 인태까지 영향을 미칠 때 한미일 공조를 기반으로 해서 더 많은 연대, 블록화, 그러니까 가치 연대를 통해서 대응을 해야 되겠다. 그것이 이제 제일 기반이 되는 게 한미일 공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지금 북한과 러시아의 이 공조가 나을 한반도의 안보의 대변화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어떤 균형 상태가 무너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러시아가 북한의 파병으로 인한 대가를 어느 수준까지 하느냐. 예를 들자면 고도화된 핵 개발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ICBM이 다시 대기권에서 진입하는 최종적인 어떤 그런 기술을 넘겨준다든지 또는 뭐 핵잠함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북한이 지금까지보다 더 고도화된 그런 핵 개발과 관련된 핵과 관련된 전략 자산을 러시아가 협조할 경우 한미일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공조로서 대응할 것인가 네네. 이런 점들을 보다 긴밀히 협의하겠다라는 선언으로 보입니다. 지금 북한군이 전선 투입이 임박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지잖아요. 이 쿠르스크에서 처음에 목격됐다 얘기까지만 나왔는데 지금 첫 배치가 쿠르스크일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네, 우크라이나 정보총국에서 쿠르스크에서 북한군이 발견됐다라고 그렇게 알려왔는데 원래 북한은 처음에는 후방의 극동 지역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근데 굉장히 먼 거리를 이동을 해서 쿠르스크까지 갔는데요. 쿠르스크는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러시아의 접경 지역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이 작전을 펼쳤을 때 이 쿠르스크의 일부 지역을 이제 가져가기도 했었거든요. 그렇죠, 네. 최근에는 또 러시아가 이 지역들을 탈환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네. 우크라이나의 공격을 막아내고 있는 이런 요충지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말하자면 최전선으로 북한군이 투입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방금 말씀처럼 이 쿠르스크 가장 치열한 전선에 이 북한 특수부대인 폭풍군단을 파견한 겁니다. 센터장님, 네. 그렇다면 이 북한군들이 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쿠르스크는 러시아 영토잖아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러시아가 자국의 영토를 다른 나라에게 뺏긴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처음이에요. 이게 푸틴으로서는 정말 사활이 걸린 지역입니다. 예. 이걸 탈환하기 위해서 많은 병력을 투입하고 있는데 이제 이 지역에 북한군을 투입을 한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소위 폭풍군단, 특수작전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북한이 자랑했던 그 영상에 나와 있듯이 뭐 차력수를 행하고 이런 정말 강한 우리 강철부대 같은 예. 그런 그 인원들일까? 그러나 실제 공개된 영상을 보면 왜소하고 어려 보이고 과연 훈련을 받은 그런 인원들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원래 특수작전군 훈련받은 숙달된 특수작전군 같으면 후방 지역으로 침투를 해서 후방을 교란하고 약화시킨 후에 전면으로 치고 들어가가지고 아예 전세를 유리하게 역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예. 과연 그런 역할을 북한군이 할 수 있겠는가라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말씀 주신 첨입 전술 뭐 이런 부분인가요? 이게 첨입이라고 하는 것은 첨이라는 게 이 꼭지점 아닙니까? 뚫고 들어가가지고 이 통로를 열고 거기에 이제 분리시킨 후에 병력을 투입을 시켜서 그 지역을 장악하는 전술 일종의 첨입 전술이 그 역할을 특수부대가 한단 말이죠. 예. 북한군이 그런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과거에 베트남에 파병됐던 우리 청룡부대, 맹호부대, 백마부대 정말 현지에서 막강한 그 힘을 발휘했거든요. 예. 작전 역량을. 그건 왜 그랬냐? 우리가 9월 파병사령부가 건재 단위로 훈련된 부대들이 작전들을 수행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 북한군은요, 러시아 군의 지휘를 받습니다. 제대로 뭐 판단하고 결정하기가 어렵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지형도 생소하고요. 또 그 훈련받은 환경은 한국은 산이 많거든요. 예. 근데 거긴 평지입니다. 거기서 과연 북한군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군 소식통에 따르면요. 이 파병된 북한군이 대부분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정도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센터장님, 이렇게 어린 병사들일 경우에는 좀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지 않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실제 보면 우리가 뭐 직접 가서 확인한 건 아니지만 지금 대한민국 국정원과 우크라이나 정보 당국이 정보 공조를 통해서 정보들을 함께 공유하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기술 정보와 인간 정보를 동원해서 상황들을 보고 있는데 예. 10대, 20대란 말이죠. 우리는 10대는 군대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북한은 교육 제도가 우리가 다르기 때문에 10대가 군에 많이 가요. 고등학교 졸업한 나이가 17, 18 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그 인원들이 저는 북한 김정은이 숙달된 건재 부대를 통째로 빼서 보내기에는 김정은도 부담이 될 수 있고 오히려 그 어린 신병들이 통제가 오히려 용이하다. 그런 차원에서 젊은 병사를 보냈다면 예. 그 젊은 병사는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전장에 투입이 되면 상당히 많은 피해, 사상자가 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말씀 주신 것처럼 좀 결국에는 총알바지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이런 분석이 좀 나옵니다. 그러면 정식 파병이냐 아니면 외화벌이용 용병이냐 이렇게 좀 논란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북한과 러시아 간에 어떤 그 막후 대화를 통해서 파병이 이루어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단순 용병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하. 파병된 부대 자체가 이제 특수부대라는 점도 있고요. 네. 지금 가장 치열한 전선인 쿠르스크에 투입되는 걸로 본다고 하면 특별한 역할이 주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어찌됐든 러시아군의 지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어떤 역할을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실제 사상자가 다수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 최근 이 월간 그 사상자 수가 최고치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지난달에 1271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하니까요. 그 원인이 러시아군이 이 전선 돌파를 위해서 소위 말하는 인해 전술을 쓰므로써 사상자가 계속 더 발생하고 있다는 건데 네. 만약 북한군이 가서 그런 역할을 요구받게 된다고 하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을 텐데 지금 센터장님 말씀대로 특수부대이고 그 지역 전선 돌파를 위해서 다른 어떤 특수한 임무를 부여받게 된다고 하면 단순하게 총알바지 용병으로 해서 뭐 무조건 사상자가 많이 발생할 것이다. 그렇게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기도 합니다. 러시아군이 북한 군인들을 비하한다 이런 소식도 들리고요. 우크라이나는 파병 북한군을 좀 유인하려고 새끼 밥에 고기를 먹을 수 있다 이런 영상을 제작해서 이탈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좀 신경전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예, 그 전에 파병과 용병의 차이는요. 용병은 글자 그대로 돈 받고 가서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죠, 그게 네. 용병이에요. 네. 파병은요 건재 단위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자국의 군복을 입고 자국 지휘 체계에 따라서 자국 작전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자이툰 부대, 맹호 부대 이렇게 다 우리의 군복을 입고 우리의 지휘 체계에 따라서 우리가 작전을 한 거예요. 북한군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상황이요. 그렇기 때문에 용병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러시아군이 북한 군인들을 비하한다는 게 이 우크라이나 정보 당국에 의해서 이미 감청으로 포착이 됐어요. 네. 러시아군이 북한군에게 실제 그 비하하는 그 표현을 했거든요. 그렇죠, 네. 빌어먹을 중국놈들. 이라고 그러니까 북한군을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네. CNN 보도입니다. 네네. 그러니까요. 결국은 북한 군인들 가서 그런 취급을 받으면서 그런 그 상황 속에서 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북한군의 투입이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우크라이나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면 그건 정말 감내하기가 어렵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작전에서 수행하는 심리전이죠. 심리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투항을 하면 따뜻한 그런 대우를 받을 수 있다라고 심리전을 하고 있고요. 우리 국내에서 민간 단체들이 이 심리전을 돕기 위해서 가서 그 사람들이 우리말이 서툴기 때문에 우리 민간인들이 가서 그걸 돕겠다라고 하는 움직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